자, 해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 얘기긴 한데 이게 결국은 일본 걱정해줘야 되는, 많이 걱정되거든요. 지금 요즘 들어 특히 걱정되거든요. 동해 이딴 지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걱정되는 거 맞나요? 네. 네, 강릉 동해 해상에서 지진이 연속 발생했는데요. 일단 26일 오전 6시 51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1km 밖 해역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규모 3.1 또 3.5의 지진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23일 날도 2.7, 24일도 2.9, 2.1, 2.4, 25일 2.3, 3.1, 3.5, 26, 2.2. 그러니까 계속 있어요. 자, 문제는 이러한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신부의 에너지. 이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대부분 남서해안 쪽에 몰려서 나타났었어요. 남서해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남서해안 쪽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늘 대만이라든지 태평양 화산대 쪽하고 연동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즉 환태평양 화산대 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지진이 시작되면 이게 중간에 이제 그 대만 정도 지나오게 되면서 한번 흔들어졌다가 5일에서 일주일 되면 일본을 흔들고 마무리 짓는, 요게 이제 작년까지의 지진 형태였는데 지금은 남해안에서 일부 하고 동해안 쪽에서 집중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 자리에. 그래서 저쪽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는 환태평양대에 있는 그쪽 에너지가 아닌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 저기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지진 때의 활동일까요? 아니면 인위적인 걸까요? 인위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진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지진대라고 하면 이거는 이 중앙대륙형, 중앙아시아 조산대에 의한 이 에너지입니다. 중앙아시아 조산대. 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 이쪽에 지진 크게 났었잖아요. 네, 시리아에서. 네. 그게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백두산까지 연결돼 있는 화산대가 있습니다. 그거 실제 화산들이 다 존재해요, 거기에. 그래서 최종 도착지가 화산으로는 백두산인 거죠. 그래서 백두산의 화산의 힘은 일본 화산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쪽이랑 연관돼 있어요. 에너지들이. 근데 오히려 환태평양 쪽에서는 화산이 잦아들고 있는데 그쪽에서 힘을 받고 있는, 영향을 비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백두산은 원래 하루에도 10번씩 지진이 납니다. 지금도 소규모로. 그래서 분화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백두산 지역에 흔들리고 있는 영향력들이 뻥 뛰어넘어서 동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질학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실제로 그 중앙아시아 쪽인 우즈베키스탄도 굉장히 매년 강한 지진 자주 발생하는 그렇죠. 곳이래요. 네. 예. 우즈키스탄, 키르키스탄, 뭐 이쪽 타지키스탄, 요 탄 쪽으로 해가지고 스탄 쪽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된 화산의 끝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고 그 백두산하고 그 연결고리가 동해에서 지금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러분이 언뜻 보시기에 한 덩어리처럼 대륙이랑 연결돼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혀 다릅니다. 생성 원리가. 그래서 백두산 주변에 있는 데는 화산대가 오래전부터 1000년에 한 번씩 터져왔기 때문에 그 주변은 화산대가 조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 화산대가 조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우리나라 전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대한민국 전도. 대한민국 전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산대가 조성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게 육지의 끝이어야 돼요. 즉 백두산 밑에는, 백두산이 여기 있잖아요. 잠깐만요. 네. 이게 쇼핑.
화질 좋은 걸 하나 뜯어줘봐. 갑자기 물건 사라고? 어이 뭐야?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헐. 네. 이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방송 여러분? 중에 쇼핑하시면 안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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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나가면 우리가 또 그 저작권으로 해갖고 또 날라가요. 그 구글한테서 광고했다고. 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아니 이거 한반도로 해줘. 한반도? 한반도 자체로. 대한민국과 동아시아가 같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면 좋겠어요. 요구가 많죠? 아무튼 네. 중요한 건 화산에 있어서 화산이 발생한다고 하면 네. 주변에 오래된 육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어. 막,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나 이렇게. 그렇지. 신생으로 돼 있는 애들이나. 지질 구조가 오래돼 있는 육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화산에 의해서 다 터지거나 터지, 쪼개지거나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놀랍게 화산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젊은 애야? 아직? 아니지. 여기 백두산에 화산이 있어서 백두산이 형성됐고요. 네. 얘는 1000년마다 한 번씩 계속 터지고 있는 화산입니다. 여기 제주도가 있어요. 응. 제주도도 3번 이상 화산 분화를 했던 이제 화산입니다. 끝난 거 아니야, 얘는? 얘는 끝났죠. 끝난 애잖아. 울릉도도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땅인 겁니다.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에는 이 연천 이쪽에 가면 과거에 화산 활동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말이죠. 이쪽 지역 안에 오래된 지형이에요. 우리나라 이 지형이. 심지어 우리나라 석탄이 나오고요. 석탄 밑에 화강암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화강암 지형은 예전부터 화산 폭발이 없었던 지구가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오래된 지형인 건데 우리는 이 화강암층 위에 석탄층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위에는 화산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는 실제 여기하고 나이가 틀린 섬인 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 섬이 이게 애초에 한반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 엔딩은 여기였을 걸로 봅니다. 연천. 중간에.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오래된 거고 아마 이쪽 라인을 대비해서 이게 백두산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규모가 작아서 완전히 끊어졌고 등치가 큰 백두산은 1000년 전에도 분화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땅들은 화산이 존재하는 사이에 있는 땅의 흔적이 없다는 거야. 일부 뭐 화산 관련된 저기가 있으면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형이 제주도처럼 화산암 지형인 지형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 한반도에는 없죠. 그러면 1000년 전에도 터진 화산들이 있는데 왜 여기 땅은 깨끗한 땅이냐는 거지. 이거는 외부적으로 이 땅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반도가 원칙적으로 여기서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어디서 와가지고 붙었구나. 그렇죠. 적도 지역을 떠돌아다니던 한반도의 이 어떤 땅덩어리, 지금이랑 모양은 달랐겠지만, 이게 지진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쪽에 이제 일본 끝에 일본 해구가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땅들이 다 몰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간 맨틀 밑으로 가갖고 그냥 육지로서 소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쭉 오던 과정 중에 이 일본판이 흘러 들어가고 이 와중에 이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한반도가 낀 거죠. 이게 쐐기입니다, 쐐기. 우리 땅은 애초부터 대륙에 연결돼서 만들어진 땅이 아니라 아니고 아예 와서 뒤에서 이렇게 껴버린 땅이네. 그렇죠. 그래서 송 작가가 얘기해 주는 게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한반도가 생겨난 데 있어서 얘가 원래는 지구 이동 때 대륙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와서 낀 섬이다라고 하는 이 이론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지질학도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자, 여기는 맨날 지진이야.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오고 그 피해를 많이 봐. 근데 여기하고 이 사이가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로 흘러 들어오던 흐름을 따라서 딱딱한 땅덩어리 하나가 딱 끼어들어서 한반도가 됐단 말이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판의 경계,
지금 일본판하고 엮어져 있는 이쪽 판의 경계가 말하자면 훨씬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진이라든지 지층 관계를 구분해주는 뚜렷한 일종의 쐐기가 된 거야. 그래서 안 흔들려. 야, 미안하지만 니들은 가라앉아도 우린 니들하고 같은데 족속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 지금 일본도 이쪽에는 지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 동해안 쪽엔 지진이 계속 일어나잖아. 일본 남쪽에는 해저 지진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들이 일어나갖고 일본 판을 막 흔들고 있는데, 그나마 일본이 안 떨어지고, 바다 밑으로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는 여기 와서 끼어있는 이 쐐기, 이쪽 판과 이쪽 판에 끼어들었던 한반도의 그 안반층이 딱딱한 거예요. 앙금 기정떡 좀 치워주세요. 안 네. 보여요. 이거. 자, 내려놔, 이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결합력이 사실은 일본을 받쳐주고 있는 일종의 연결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핀이네. 안전핀인 거예요. 이제 우리 그 핀 풀어버리자. 그죠? 그러니까 버려! 지금 일본 버려! 독도는 자 여기는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쪽은 헐렁헐렁한 거야. 받침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다리도 없고 보조도 없이 이쪽의 힘으로 인해서 견디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쪽 지역에 진동이 오기 시작해. 이야, 그러니까 그건 거지. 아니, 싫거든? 매달리지 마. 우리 이제 너랑 손절이야. 그 매달리지 마라고 하는 힘이 일본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쪽에서 온다는 거죠. 위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알아서 일본을 이 붙어 있는 일본을 손절해주는 거지. 네, 우리 말 그대로 비스켓 부러뜨리듯이 톡 부러뜨리기 위한 진동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걱정되는 많이 걱정되지. 많이 그렇죠. 걱정되는 혹시나 늦게 올까봐 예? 약하게 올까봐 많이 걱정되는 징조의 시작이 아니냐라고 잘 들어봐야 돼. 생각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늦게 올까봐, 약하게 올까봐 걱정된다네. 그래서 네. 이제 일본 지질학 구조 안에도 지금 계속돼 있는 지진에 견디고 있는 거는 일본 지층에 있는 단층들에 있는 지층이 표면이 딱딱하고 거칠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결합력이 좋기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그 그거 결합력 우리가 해준 유지가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해준 건데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가 꼭 우리라고 옛날엔 이게 이제 우리 때문에 생긴 땅이야. 이게 날아와서 끼면서 생긴 땅이기는 한데 어찌 됐거나 예전에는 이게 바닷물이 없어갖고 아마 중국까지도 하나로 연결돼 있었을 거예요. 이 한반도 자체가 일본만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도 육로로 연결돼 있는 이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거대한 덩어리인 거야. 아마도 지금 칠광구까지 연결되는 대륙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뿔룩 올라와 있잖아요. 네. 나는 그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였을 거고 예전엔 육지였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한 150에서 200m에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금이 바다인 거지. 옛날에는 이런 토끼 모양이 아니라 쭉 중국하고 붙어 있는 그냥 하나의 대륙이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을 하고 있는 그 축이 아예 다른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있는 이 현상이 단순하게 뭐 진도가 약하니까 또는 그동안 지진에 의한 피해가 없었으니까 이 정도 거리 안에서는 대지진이 나도 해운대 같은 쓰나미가 안 일어나니까 걱정을 덜 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더 강해지면서 이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현해탄 지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 동해 남해 사이에서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한다고 치면 그때는 우리가 얘기했던 일본이 침몰하게 되는 전조일 수도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무서운 일본 침몰은 제 살아생전에 설마 오겠죠? 그 꼴을 보고 싶다라는 게 꼭 그 꼴 보고 네. 눈 감고 싶어요. 아, 왜냐면 무서워.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살아생전에 무섭습니다. 일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 무서워. 오늘은 재미없는 지리학 강의를 교양 담아서 살짝 해봤습니다.